사실 이제 진료실에 오는 사람들도 우울하다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피곤하다, 잠 못 잤다, 약간 그냥 낙이 없다, 그냥 다 귀찮다. 이거는 제가 투자해도 되게 좋은데, 기질 검사라고 TCI라고 이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과 전문의 지민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민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의사 경력이 얼마나 지금 한 되세요?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아. 길진 않지만. 그리고 전에 네. 반포에서도 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직장인들 스트레스로 가장 많이 오는 걸 상담하셨었겠네요. 많이 했죠. 예. 많이 하고. 예. 근데 진짜 동네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네, 궁금하다. 너무 뭔가 예를 들면 광화문은 당연히 직장이 많으니까 그쵸. 직장인 스트레스가 많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이제 막 주거단지 안에 있는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일단 되게 많고, 그리고 동네마다 이제 사회 경제적 수준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반포는 조금 좀 잘 사는 분들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그 스트레스의 원인도 다르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달라요. 광화문 쪽이면 그럼 광화문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스트레스를 같이 받는 상태. 헬스 다니는 거네요, 일종의. 약간 그리고 다들 아무래도 좀 거기 분들은 완벽주의가 되게 많아요. 그치.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 완벽주의 때문에 성취도가 높아지기도 하죠. 왜냐면 이제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해서 성취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번아웃이 돼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 스트레스에 그 가장 흔한 거는 이 동료나 상사 이런 스트레스 많잖아요. 근데 그 직장 상사 스트레스만 예전에 있었다면 요새는 이제 상사들이 많이 와요. 팀 때문에 약간 나 못 해먹겠다. 이제 뭐 신고도 너무 많이, 예전보다는 신고도 너무 많이 당하고, 이제 뭐 이제 말 한 번 잘못했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밑에 사람 혼내는 게 아니라 상사를 불러서 혼을 내다 보니까, 맞아. 네, 이제 그 세대 분들이 이제 너는 윗사람한테 맨날 구박받고 이랬는데 밑에는 막 그러면 큰일이 나니까 그 세대의 스트레스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주식 투자로 우울해서 온 사람들 많나요, 혹시? 네,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있는데, 이제 주식 투자로 우울한 분들은 대부분 일단은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투자를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랑 되게 불안한 마음에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막 불안한 마음에 하면 막 더 잘 하지 못하게 되니까 손실이 더 커져요. 이제 가족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가끔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너무 가족도 큰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 갈등도 커지면서 돈도 잃지만 이제 사람도 잃고 네. 그리고 하면서 굉장히 우울해져서, 제가 본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다행히 이게 뭐 사망하시거나 하진 않아서 그리고 진료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 동안 진짜 너무 짐이 된다는 피해만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엄청 좀 힘들어 하셨어요. 좀 궁금한 게 그 우울증이라는 게 이거 어떤 거를 우울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울증 하면 뭔가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이제 매일 좀 내가 느껴야만 좀 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진료실에 오는 사람들도 우울하다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남자는 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 50% 정도인데 대부분 그냥 피곤하다, 잠 못 잤다, 약간 그냥 뭐 낙이 없다, 그냥 다 귀찮다, 이런 거, 만사 귀찮다. 그래서 그러면 나 잠 오는 약 처방해달라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면증이 아닌 거죠. 우울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막 그러니까 감정을 막 잘 표현하는 그런 이제 그러진 않잖아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막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다는 거를 말로도 잘 안 하지만 실제로도 이게 우울한 건가 잘 못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이 오면은 불면증도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대부분 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는다? 그냥 뭔가 가라앉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 우울하고 뭐 가라앉고 이런 게 없더라도 중요한 게 이제
삶에 의욕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삶에 의욕이 없다는 게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할 의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만사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래 재밌게 하는 거 있죠. 게임 같은 거 너무 재밌는데 이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 뭐 나름 하던 취미 막 열심히 막 달리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막 하기가 싫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밌게 하던 게 재미가 없어지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신호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와. 몸으로 우울이 네. 올 때 몸으로 가장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는 수면이고 하나는 식욕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면이 잠이 안 오는 것도 있고 네. 자꾸 깨 중간에 잘 오면 자꾸 깨고요. 그리고 자는데 평소보다 계속 일찍 깨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거나 있으세요? 아니, 남자분들 중에 좀 나이 드시면 그렇죠. 내가 그냥 나이 먹어서 일찍 깬다 생각하고 나이 맞아. 먹어서 불면증이 온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검진 받아봤자 안 뜨는 거예요. 그쵸? 뭐, 맞아요. 뭐 검사에 다 이상 없다고 뜨니까. 근데 그게 우울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면증만 있다고 우울증인 건 아닌데 분명히 약간 지금 방금 말했던 그 40, 50대 중년 분들은 기분이 주로 화가 많아지거나 짜증이 많아져요. 그런 것도 많이 주로 이제 호소하시는데 우울하다고 하기보다는 요즘 너무 짜증이 많아서 와이프가 가보란다. 그냥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식욕도 입맛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막 폭식하는 것도 있어요. 폭식해서 살이 너무 많이 단시간에 찌기도 해요. 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지 않는 자체가 그 폭식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제 몸이 그 먹잖아요.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이따 4시간 후에 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막 안심을 하는데 들어왔다가 안 들어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와. 그러면은 한 번 먹을 때 그냥 왕창 먹게 되는 게 실제 몸도 그렇게 바뀌고. 그러면 우울증 증상이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제 피로하다, 기운이 없다, 뭔가 그런 느낌이 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진짜 힘들어하는 게 중에 뭐냐면은 자책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은 누구나 자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먹는데 쏟았어. 난 이 커피조차 진짜 이걸조차 제대로 못하네 하면서 막 과도한 자책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평소에도 자책을 좀 하는 성향이 많으면 더 우울할 때 더 그러기가 쉽긴 한데 그냥 평소에도 없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책을. 그러니까 배우자는 보내는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 평소에 안 이러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변화하니까. 좀 갔다 와봐. 그쵸. 이 외부 사람이 볼 수 있는 신호네요, 이거는. 그것도 그 스스로 일단 괴로워요. 아니, 뭘 해도 내가 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부족했다, 나는 역시 아무 쓸모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되니까 뭐 삶의 동기가 당연히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 공부하는데 집중력 떨어진다 이런 거 말고 좀 그냥 쉽게 하던 그냥 뭐 영상 보고 뭐 TV 보고 이것도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냥 그런 일상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기억력도 나빠지나요? 기억력 나빠져. 근데 단기 기억이 나빠져요. 예를 들면 나 방금 뭐라고 했지? 나 방금 뭐를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갑 어디다 놨지?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람이면 이제 그냥 원래 주의력이 가진 건데 그게 아니라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막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은 건망증, 막 치매도 오는 시기니까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치매 아닌가 하면서 오시기도 하고 실제로 우울증이 치매 처음 오기도 해요. 진짜 막 기억을 못하는 거. 이런 마지막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이게 막 진짜 뭐 자살 시도를 꼭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우울증이지만 그게 아니라도 약간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계속 들어요. 약간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한 5가지 원래 이상이 되면은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지만 근데 사실 뭐 개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것들로 너무 힘들다 하면 치료를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잘 못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많아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좀 챙겨야 된다는 거네요. 그 수면, 식사, 그게 뭐지 집중력 그런 것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남자들이 좀 더 그런 게 좀 부담이 가는 거예요. 치료 기록이 남는 거 아니야? 특히 정신과는 이거 남으면 나중에 나 어디 취업이나 어디 뭐 승진하는데 뭐 회사가 알게 돼서 내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왔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사실 그 기록은 내가 치료한 의사의 그 컴퓨터에만 남아요. 네, 그 컴퓨터에만 남지 의료법상 절대 환자의 기록을 본인이 아니고는 다른데 이제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말이에요. 진료 기록이 이제 노출된다는 거는. 그러면 본인이 그냥 충분히 치료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요즘에는 확실히 덜한데 예전엔 보험 때문에 보험이 이제 가입이 제한되거나 생명보험. 뭔가 이렇게 네. 생명보험이 아니라도 다른 보험들도 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랬어요? 이제 요즘에는 보험을 많이 받으세요. 실비보험, 그러니까 예전에 실비보험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실비보험으로 진료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손품 팔아서 알아보면 보험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 또 아는 게 약물 치료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그거 먹으면 잠만 오고 네. 뭐 안 좋아 이러니까 괜히 또 자기 일하는데 또 지장 생길까봐 그냥 지레짐작으로 안 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네. 어떤 치료 받는 거예요? 상담하고 약물 약물 치료도 있고 상담 치료도 있고 예. 그다음에 TMS라고 TMS. 그거는 이제 경 두 개 자기작 치료해서 뇌에 이렇게 왼쪽 뇌에 이렇게 자기장을 줘서 뇌에 이런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항우울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코에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이제 에스케타민 치료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긴 그럼 이제 합니다. 코에 뿌리는 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진단 처음 받고 나면 약국에서 타서 이제 내가 생활할 때마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름의 또 부작용이 혹시나 그러니까 크게는 없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코에 뿌리면 뇌로 되게 빨리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효과가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장점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뇌에 약간 좀 주변이 막 이렇게 구부러져 보인다든지 살짝 그런 게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괜찮은지 보고 이제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비용이 좀 제일 문제예요. 비급여요? 비급여예요. 아직 보험이 안 돼서 보험이 돼야 되는데 TMS도 그렇고 이 에스케타민도 비급여인데 TMS는 그래도 막 그렇게 비용이 막 그래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에스케타민은 많이 비싸요. 저는 또 중요한 게 약간 상담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사람들 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좀 자정작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잘 하면 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나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 너 차가 더 좋다, 내 차가 더 안 좋다. 집이 제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든 것도 비교를 해요. 쟤는 더 힘들어하고 나는 더 힘들어해. 약간 여기서도 되게 그 열정 뭔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는데도 왜 다른 사람은 다 안 힘든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면서 역시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나약하다. 근데 주변에서도 그래 너 나약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너무 너무 이제 내가 초라해지니까 우울증이 심해져요. 근데 반면에 요즘에는 그래도 좀 우울증이 뭔가 뇌에 뭔가 문질이 교란이 생겨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확실히 덜해요. 이런 건 덜한 우울증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약간 뭔가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만 너무 힘들어한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연애로 우울해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 진짜요? 제가 그 대학가에서도 네. 일했거든요. 생각해요. 네. 대학가에서 일했는데 그때는 그 20대 분들 이제 한창 제일 고민이 취업 아니면 연애. 취업 아니면 연애. 가장 네. 인생의 큰 그 주제잖아요. 그래서 대학가 가면은 타로 사주 가게 엄청 많잖아요. 많죠. 네. 엄청 사주 보고 이제 와요. 누가 잘 본대 그러면 1시간 동안 줄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근데 연애도 하나 인간관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연애에서는 우리 막 애착 유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었어. 예, 알아요. 네, 알아요. 막 이게 이제 안정적인 안정 애착도 있지만 좀 회피 애착도 있고 아니면 계속 좀 약간 집착하는 그런 것도 이제 보통 이제 막 집착형의 여성과 이제 회피형의 남성이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가 언제야? 언제 어딨어? 누구랑 뭐해? 이렇게 언제 나한테 답장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는 이제 막 회피한다. 그러면 이제 더 불안해져.
더 불안해지면 더 쪼고 이 남자도 스트레스 약간 이러니까 애착에서 시작된 그 관계가 연애에서 많이 오죠. 그리고 이게 결혼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신건강의학과 진입 문턱이 낮기는 해요. 이제 인식이 점점 더 나아지니까. 그래서 20대든 진짜 꼭 질병이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연애도 그렇고 뭐 진로도 그렇고 너무 뭐 막막하다. 뭔가 약간 진짜 뭔가 이제 약간 나보다 더 그러니까 너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약간 세상을 요즘 뭔가 믿지 못하니까 뭔가 옆에 상담하기도 그렇고 부모님은 자꾸 잔소리해. 약간 그래서 오는 경우가 진짜 20대 초반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꼭 병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많이 오면 상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하죠. MBTI 많이 물어봐요. 아 제가요? 아니 친구 저한테.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정신과 전문의도 MBTI를 믿나 안 믿나? 저 좋아해요. 좋아요. 아니, 그래서 그 연애 상담할 때, 너 MBTI가 뭐였는데? 그러니까 MBTI로 막 이제 너무 뭐 예를 들면은 뭐 ISFJ다 하면은 그 사람이 다 똑같진 않죠. 사실 왜냐면 사실 ISFJ도 I가 몇 프로냐, S가 몇 프로냐, F 이게 다 같은 ISFJ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 똑같이 F라도 T에 가깝냐, N이냐, F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하나로 그냥 다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 ISFJ니까 이걸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이게 사실 완전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막 프로이트가 있다면 또 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융에서 이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형, 내향형, 뭐 사고형, 뭐 직관형, 막 이런 감각형 사고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좀 순기능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이해할 때 쟤는 이거니까 이걸 거야 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MBTI 갖다 16개로 정해주니까 얘와 내가 안 맞았던 거는 이런 거니까 운명론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계 문제 있으면 자꾸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 아니면 타인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쟤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이거여서 이게 조금 힘들었구나. 그래서 조금 상대방도 그렇고 스스로도 조금 이해를 많이 하는 걸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순기능으로 순기능 봐요. 있구나. 그럼 상담할 때도 MBTI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완전 올바른 완전 근거에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막 얘기하진 않지만 가끔 뭐 선생님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건데 이렇게 저한테 제가 막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이게 무슨 그래서 저는 이거니까 이런 형이에요. 이렇게 좀 자기소개를. 아니면 MBTI 말고 좀 더 좀 쓸만한 테스트 좀 추천할 만한 게 있어요? 약간 이거는 제가 투자해도 되게 좋은데 기질 검사라고 TCI라 근데 이거는 내 병원 아니면 병원이 싫다면 상담센터 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TCI라고 이제 기질, 그러니까 템퍼먼트 기질과 캐릭터 성격을 검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질은 좀 타고난 거예요. 진짜 그게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은 좀 뭐 후천적으로도 길러질 수 있는 건데 이 투자에 좀 중요한 게 이제 기질에서 노벨티 시킹이라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얼마나 높은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함 어보이던스라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얼마나 큰지. 오 좋다. 근데 이거 이제 투자에서는 꼭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이 두 개가 약간 예를 들면 노벨티 시킹이 되게 큰데 함 어보이던스가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위험은 별로 안 회피해. 그럼 위험한 새로운 것도 다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카지노 가면 1시간 만에 퇴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만약에 그런 좀 도박에 가깝다 하면 도박에 빠지기가 쉽고 이 사람은 그럼 주식 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능하셔라. 아예 그냥. 애초에 당신 기질이 이거를 감당 못하는 기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좀 모험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모험심이 있고 남들보다 좀 뭐 겁이 없다고 반대로 하면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하니까 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다른 면을 쓸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주식 투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서로 네. 배응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요. 새로운 걸 더 좋아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하는 게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막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위험 회피가 적다. 그럼 뭐 안 좋으면 뭐 도박 마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번지 점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겁 없이 막 하는 거고. 근데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위험 회피는 높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어. 근데 새로운 거나 위험한 거라 보더라도 여기서 안전마진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이제 그 안전장치 하나만 딱 걸면 그러면 요거 믿고 해보자. 뭐 물론 번지 점프는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위험 네. 회피에서 위험성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험 회피가 없으면은 그 웬만한 게 위험으로 안 보여요.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일단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소장님 딱 이 위험을 이제 미리 생각하는 예. 이제 그 신중성이 있어서 새로운 걸 추구해도 그렇죠. 이렇게 추구해서 실패해도 네.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가를 네. 체크해보고 아. 이게 큰 타격이 아니라 보면 시도해볼 만한 거면 해보자. 네. 이걸 서로 비교를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벌어진 게 요새 놀이기구를 잘 안 타요. 굳이 의미 없는 거에 위험을 투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목마까지가 이제 내 인생에 근데 진짜 투자하기 전에 한번 해보면 오 좀 괜찮다. 좋지 않을까. 비용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정해진 거예요? 5만? 아 이것도 약간 5만 원? 비급이 한데 아마 얼마 5만 안 원 하는데? 정도로도 할 수 네, 있어요. 괜찮은데? 근데 주식으로 5만 원 잃느니 먼저 사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주변에서 볼 때 약간 좀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여. 막 도전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위험한 것도 하고 안 위험한 것도 네, 하고 네. 막 계속 하니까 진짜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한순간에 위험할 수 있는 왜냐면 운전도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안 거 좋을 것 같아요. 아,